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물체가 가지고 일성질 때문이야. 일성질이 동일하게 경험되는 이유는 사물들이 그런 성질을 타고났기 때문인데, 사물들이 그런 성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본주 성질이 아닐까? 로커의 철학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만보면, 로커가 저렇게 자기의 철학 용기를 저렇게 전개해 왔는데, 가만히 보면, 데카르트를 반대하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왜 진리하면서 정신이라는 것은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제일성질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자체 속성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는 그럼 그 자체 속성은 제일성질은 뭐예요? 데카르트가 말하는 본유관념이나 로카 말하는 제일성질이나 그 본유성질이라고 일종의 본유성질이잖아. 합리론이 우리가 합리론 이야기하지만 합리론이 가보면 원순환 운동하듯이 자기 논리에 자기가 계속 빠져요. 진짜요. 그러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신으로부터 있던 본유관념은 뭐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제일성질은 물체 자체가 있는 그 제일성질은 또 뭘까요? 나 혼자만 재밌어? 재미 하나도 없어? 그건 본주 성질이야. 로크한테 제1성질은 실제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그게 실제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해서 진리 이룰 수 있거든. 그쵸? 이 실제의 대상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경험 가능성이 놓인다는 점에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경과 관찰을 통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공통적으로 다. 그럼 놓인다는 점에서 이전에 관념적 실제론하고 달리 경험적 유물론적을 할 수 있긴 한데 이상한 그죠? 그럼 현대 철학이나 현대 유물론에서 제1성질은 뭘까요? 로크가 말하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크 철학이 아니고 현대 유물론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만약에 로크를 만났잖아요. 로크가 척하고 있어. 그러면 딱 만나면 우리가 아니야 이 바보야. 그랬을까? 네가 데카르트를 본유관념이 진리를 인수하다고 이야기해놓고 이는 물체한테다가 뭐 본유성질을 주고 있네. 원래부터 갖고 있는 성질.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본유성질은 건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래요. 물체는 본유성질 없어요. 우리가 본유성질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와, 인간 불평등 기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 루소가 인간 불평등을 기원으로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읽어보면 하나입니다. 뭐냐면, 인간 불평등이 왜 생기느냐. 로커의 소유 때문에 생겨.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그만 땅에 울타리를 치면서, 조그만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기에 충분히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최초의 인간이 시민사회의 진정한 기초였어. 그래서 그 당시에 시티즌이라는 개념은, 시민이라는 것은 도시의 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소리는 사실은 뭘 뜻하냐 하면 로크와 같은 상인들을 뜻합니다. 시민 계급의 성장할 때는 상인 계급의 성장.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의 진정한 기초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시민사회는 시티즌이니까 번역할 때, 제 같으면 번역할 때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상인사회의 진정한 기초였다. 상인들을 생각해봐요. 상인들은 당연히 로크 말을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그 물건을 가져와서 이 사람한테 팔아요. 그 물건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소유하는 거거든요. 내가 소유하는 거, 이 사람이 판다는 이야기는 근데 이걸 붙여서 팔잖아요. 그럼 팔려면 그 사람 그 상인들에게는 로크의 말은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기초였어. 말뚝을 잡아 뽑거나 도랑을 채우면서 자신의 동료한테 이 사기꾼의 이야기에 속고 있다는 걸 주의하라. 이 사기꾼 누구냐면 로크예요. 만일 땅의 길들이 모든 사람에게 속하고 그 땅 그 자체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잊는다면
당신은 타락한 것이다. 로커 말을 타면, 로커 말을 따라서 생각해서 울타리를 치면서 당신은 타락한 것이다. 당신은 타락한 거야 라고 외쳐주면, 로커를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은 타락한 거야 그렇게 외쳐주면, 이 외치주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으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공포와 분으로부터 인류를 구제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외치지 않고 로커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시민사회 기초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전쟁과 살인을 하게 만들었어. 얼마나 공포와 불안 속에 들고 살고 있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불안 속에. 근대사회가 만들어졌고, 소유권이 확립되었고, 상계급이 진출을 했고, 법률이 만들어졌어. 그렇다면 루스가 말하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고 썼던 게 에밀이에요. 그래서 이 에밀 속에는 첫 문장이 조물주의 손에서 놓을 때 모든 것을 선했지만 인간의 손에서 모든 것은 타락한다. 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그 조물주가 만들 때는 경계를 지우고 네 거, 내 거 가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사회와 법률을 만들고 소유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짝가면서 네 거, 내 거 만들면서 그러면서 인간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밀에서 첫 문장입니다. 그냥 단순한 한마디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막 분노가 솟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인류란 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모든 걸 타락합니다. 그래서 안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물에 대한 의존. 그래서 이때 사물이라는 의존은 것은 자연에 대한 의존.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의존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의존 교육을 시켜서 울루스가 바라는 그런 사회체를 만드는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어른들은 이미 안 돼. 이미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회체를 만들어 갈 거야. 그게 루스 에밀이고 그 에밀 맨 뒷장에 보면 무슨 신부가 했던 이야기가 쭉 하면서 뒷장에 부록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 부록처럼 붙어 있어가 이런 게 루스 에밀이 이렇게 썼지만 이걸 가만히 쳐다보면 누구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냐면 교권과 신권과 시민권에 대한 모든 것에 저항하는 힘이거든요. 힘이라가 뒤에 어떤 신부가 에밀이 썼던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말로 쭉 대화록을 적순하는데 그게 또 교권에 어긋나가지고 에밀이 검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밀을 교육하기는 배우면 에밀을 교육하기 처음으로 읽게 되지만 당시 에밀은 검서였습니다. 종교재판 받았어. 교권에서.